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4일 태국 뉴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었지만 좀처럼 중국인 관광객의 수는 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인 관광객이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경제 발전으로 중산층이 늘면서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을 하는 인도인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인도도 중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향후 10년간 해외여행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태국을 찾는 인도 관광객 수는 중국 관광객 수와 비등한 수치라고 합니다. 차차 방콕 시장은 벤짜끼띠 공원의 스포츠 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과 농구, 풋살과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샤워실과 화장실, 탈의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벤짜끼띠 공원은 300나이 면적에 조성된 대규모 도심 속 공원인데 1.3km의 보행자 산책로를 통해 룸피니 공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익위에 해당하는 옴부즈맨 사무국은 2차 총리 표결 직전 피타 총리의 직무정지 명령으로 총리 선출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 지명이 철회된 것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추후에 치유하기 어려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총리 선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의 판결이 나오는 최대 10개월간 총리 선출이 불가능해지면서 태국 정국은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이 대표로 있는 붐짜이타이당은 원내 3당으로 총리 선출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불경제 폐지를 주장하는 까오클라이당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타 대표의 총리 선출이 불발되면서 후보 지명권이 이 당인 푸어타이당으로 넘어간 가운데 아누틴 대표가 푸어타이당을 찾아 차기 정부의 신속한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부에서 푸어타이당이 까오클라이당과 결별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돌자 푸어타이당 관계자는 추측에 불과한 소문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치러진 선거에서 까오클라이당이 151석으로 가장 많은 애석을 차지했으며 탁신파 푸어타이당이 141석으로 제2당이 되었습니다. 양당은 다른 6개 정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피타 씨를 총리로 추대했지만 1차와 2차 모두 부결되었으며 피타 씨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 직무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3차 표결에서 푸어타이당이 지명한 후보가 총리에 도전하게 되어 있지만 까오클라이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한 상원이나 다른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당인 뿜짜이타이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까오클라이당과의 연립을 거부하고 있고 형법 112조의 개정 내지 폐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옴부즈맨 사무국의 요청대로 헌재가 피타 씨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총리 선출을 중단하라고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라유 총리를 비롯해 현 내각 장관들은 최대 10개월간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유 총리를 후보로 내세웠던 루엄타이상 차당의 타나콘 부대표는 푸어타이당 주도의 연립정부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헌재 판결까지 총리 선출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 10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 국가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상황까지 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국의 탈핵국장은 지방공중보건 담당자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댕기열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18개 지방 30개 지역에 대해 감염을 줄이기 위한 집중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댕기열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은 매홍손과 치앙마이, 치앙나이와 난, 파야오와 따, 페차부리와 촌부리, 라용과 짠타부리, 뜨랏과 우볼라 차타니, 크라비와 푸켓, 송클라와 사툰, 라라티왓과 방콕입니다. 국장은 최근 8주 동안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책을 통해 감염률을 지난 5년의 평균 이하로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댕기열과 함께 말라리아 환자도 급증하고 있으므로 여행객과 교민께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왕립과학아카데미의 용푸오라완 박사는 우기 시즌 독감 유행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독감은 코로나19와 증상이 매우 유사한데
감기 증상이 있다면 진단키트로 검사해서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판별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 동부 해상에서 발생 후 북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국은 28일까지 태풍이 대만 쪽으로 이동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으로 8월 1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국도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포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 또한 처벌 대상이며 이것을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것 또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태국에서 인터넷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방콕 도심에서는 여지없이 정치 집회나 시위가 자주 발생합니다. 방콕 도심의 빠투만 교차로나 나차프라송 교차로, 아속 교차로 등에서 집회가 자주 열리는데 어제와 오늘 저녁 시간에는 시위대가 아속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경찰청은 수푸 및 나나 교차로에서 소위 22사이와 아속도로와 벤자끼기 공원화까지 폐쇄될 수 있다면서 되도록 우회해 줄 것과 함께 BTS나 MRT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온라인으로 불법 총기를 판매하고 있던 14명의 용의자를 방콕 멍적 지역의 주택 등에서 체포했습니다. 함정 수사를 벌인 수사관이 접촉해 총기를 주문했는데 배송된 상자 안에는 돌과 소다병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을 당시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마약 판매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8일 현구강의 생일을 맞아 짜오프라야강의 주요 다리는 26일부터 30일 사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모든 조명을 점등하게 됩니다. 28일은 자정까지 점등되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관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너 태국 국회의장은 26일 3당 대표들과 모여 총리 투표를 연기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옴부즈맨 사무국이 헌법재판소에 피타 씨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총리 선출을 연기해야 한다는 청원을 제출함에 따른 것입니다. 총리 선출이 최장 10개월 지연되게 되면 새 정부 구성 또한 그만큼 늦춰지게 되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경제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깽크라이 태국 산업연합회장은 10개월까지 새 정부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 우려된다면서 늦어도 8월 중에 새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총리 표결에서 피타 씨의 총리 취임이 무산된 가운데 2차 표결까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후보에 대해 총리 지명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위 위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태국 19개 기관 115명의 법학 교수들은 성명을 내고 국회법위 헌법위에 있을 수는 없다면서 헌법에서는 일정 수의 추천이 있으면 피타 씨의 총리 후보 출마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철도국은 방콕 수도권 전철 2단계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2단계 전철 노선은 총 33개 노선이 추가되는데 정확한 완공 시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PTT와 방짝 주유소는 25일 오전 5시부터 휘발 유제품은 리터당 44당, 고급 경유는 리터당 54당씩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P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회사 중 하나가 로터스인데 회사 측은 앞으로 대형마트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백화점급의 라이프스타일 쇼핑몰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120억 밭을 투자해 신규 점포 개설을 포함해 전국 31개 지점에 대해 쇼핑몰로 리노베이션 공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내무부는 22일 새벽 라차부리 지방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서까지 운영하고 있던 클럽 2곳을 적발하고 운영자인 30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점포에는 약 400명의 손님이 있었는데 약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77명이 마약 양성으로 나와 체포되었으며 미성년자 4명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 점포 내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과 총기 2정을 발견해 압수했는데 해당 클럽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22일 밤 파타야 좀티엔 해변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업주인 51세 여성이 흉기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57세의 전직 태국 축구리그 심판으로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은 20년간 동거하면서 아이도 둘 낳았는데 범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태국 동부 지역을 한정해 24시간 유흥업소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이에 파타야 지역의 유흥업체 관계자들이 환호하는 상황이었지만 당국이 우따바오 공항만 한정한다는 세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공항 내에서의 24시간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인데 추후에 승인구역이 확대되면 파타야와 좀티엔, 나크아 등도 적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태국의 유흥업소 영업시간은 유흥지역의 경우 오전 2시까지, 비유흥지역은 자정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태국에도 퇴역한 여객기를 가져다 카페로 꾸며 영업하는 곳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논타부리 경찰은 도로 제한폭과 높이를 초과한 여객기 기체를 운반하던 3대의 트레일러를 적발하고 벌금 1,500바트를 부과했습니다. 이 트레일러들은 보잉 747 여객기에 분리된 기체를 싣고 라용을 출발해 방콕을 거쳐 브라쭈업 키리칸 프람부리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2일 자정 직후 넌타부리 방구아통 지역에 전철 교각에 걸려 통과하지 못하고 정차해 있는 걸 경찰이 적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런 대형 화물을 옮기기 전에는 당국에 먼저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앙마이 도이사켓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서 폭발이 일어나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40채 이상의 주택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주택은 일부를 개조해 폭죽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10년간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폭발이 일어난 이 공장은 지난 2012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차이아품 푸키어 지역에 거주하는 64세 여성이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향하다가 차 안에서 급사했다고 합니다. 아들에 따르면 아침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모친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이후 간호사로부터 정상인이 모셔가라는 말을 들었고 처방받은 약을 받고 집으로 향하던 중 차 안에서 모친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푸켓 무앙 지역의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든 외국인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주차된 차량이나 지나가던 차량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파손시켰는데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검거했습니다. 기술범죄수사국은 사기 혐의로 35세 여성을 치앙라이 무앙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SNS에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한국에서 불법으로 마사지사로 일하다가 체포 후 추방당한 후 마약 판매에 나섰다가 검거되어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살인 혐의로 수배된 28세의 남성을 팡아타이무 앙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 13일 암낫저른무앙 지역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 후 도주했었습니다. 넝카이 무앙 지역의 식료품점 내 침실에서 48세와 21세 부부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부부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유서로 보이는 쪽지에는 부채 문제로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 남성이 여성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19세 딸은 쇼핑몰 근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직후 신고했으며 평소 부친이 부채 문제로 스트레스를 자주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국은 수원나품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42세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 2020년 중국에 거주 당시 대량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주했었는데 태국으로 얼마 전 입국했었다고 합니다. 우기 시즌에는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 문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방콕 수도권의 콘도라고 해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뉴스가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논타부리 무앙 지역의 콘도 3층 베란다에 기단뱀 한 마리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베란다에 있던 뱀을 곧바로 포획했는데
평소에 베란다 문을 열어두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태국 SNS에는 방콕 미파와 디랑식 소이 18 부근에서 차량이 도로역 운하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비가 오는 상황이었는데 평소보다 어두웠지만 골목길로 들어서다가 운하로 차가 빠져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가 급속히 빨려 들어가자 운전자는 탈출했지만 구입한 지 한 달 정도 된 차량은 운하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곳은 현재 도로 확장 공사와 운하 정비 공사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데 경고 표지판이나 조명, 임시 방호벽 등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가로등까지 없어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지방도로들도 이런 곳이 많으므로 되도록 야간 운행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